그 처음에는 소매치기 그분도 어차피 나 자술서도 썼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난 이미 전과자라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천변이 맡아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안녕하세요. 또 바로 찾아왔습니다.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률에 관한 얘기 첫 번째, 우영우가 지나갔어요. 우영우 할 때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제가 우영우도 3번 봤거든요. 저는 재밌는 드라마는 방영되고 있는 동안에 거의 3번씩 봅니다. 한 번으로는 감흥이 안 오거든요. 우영우는 정말 인생작 중에 하나이고 아마 시즌2가 나와야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 하지만 이제 우영우는 지나갔고요. 그래도 네. 또 핫한 드라마가 있죠. 아, 그렇죠. 네. 뭐 논란이 많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남궁민이 나왔던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건 몇 번 보셨나요? 아, 이것도 3번씩은 봤죠. 네, 남궁민은 두말할 나이가 없었지만 이번에 그 김지은 배우의 그 표정, 표정 연기 최고였죠. 어떻게 그렇게 밉상스러운 표정을 하여튼 이제 굉장히 재밌었고 그것도 꼭 시즌2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끝났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에 나오는 많은 천변의 행동들은 불법이에요. 남의 차를 리어카로 부셔버린다든지 어디를 침입한다든지 남의 지갑을 대놓고 훔친다든지 이거 다 처벌받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상을 가지실까봐 멋있다고 막 하잖아요, 시청자들은. 네, 멋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수임료가 1000원이라는 거. 우선은 천변 수준의 변호사가 1000원을 받으면 변호사로서 살지를 못할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러면 사건 수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1000만 건? 아무튼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회에 나왔던 소매치기 에피소드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원래 소매치기 전과자였던 사람이 이제 정말 손을 씻기로 하고 심지어 자기 오른손을 돌로 내리쳐요. 내리쳐서 다친 상태였는데 서울역 화장실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취객을 부축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옷 바깥으로 지갑을 잡게 돼요. 그랬더니 취객이 이 사람을 이제 손목을 잡고 소매치기다 라고 신고를 해서 구속이 된 건입니다. 사실 전과자에 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고 실제로 절도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절도 범행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상습절도는 아무리 가벼운 것도 특가법상 6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조그만 거 하나 훔쳤는데 이걸로 3년을 살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법 모르는 법률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니까 반으로 깎아도 3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범죄고 중범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절도가 거의 완전 습관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백말이 그땐 검사죠. 검사 15죠. 이미 전과도 있고 증언도 있고 확실하지 않냐. 너 자꾸 이렇게 부인하면은 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자술서를 쓰게 돼요. 쓰고 결국엔 재판을 갔다가 부인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 아빠는 진짜 안 했다고 하더라. 좀 살려달라. 그때 이제 심장병에 걸린 딸이 있었거든요. 천변이 이제 맞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소매치기 그분도 어차피 나 자술서도 썼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난 이미 전과자라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천변이 맡아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가 소매치기를 하는 거였어요. 네. 서울역에서 오 이렇게 하더니 눈앞에서 그 지갑을 빼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 갔더니 무혐의가 나왔어. 천변이 아니 내가 변호사고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취객의 말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매치기인 사람은 그걸 훔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밝혀냈냐. 제일 먼저 천변이 설득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빈 나무 상자로 배심원하고 검사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 이외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넣어라. 없죠. 검사한테도 넣으라고 하니까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변이 했던 얘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좀 정황이 보이면 범인 맞네. 근데 그게 사람들만 그러냐. 재판에 가서도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 명 억울한 사람도 물론 생각이 안 되지만 10명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들, 기자라든지 또 일반
뭐 댓글 쓰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 있냐, 증거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 적어봐라, 적어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뻔뻔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 내가 안 했다라고 말하면 어차피 안 믿으니까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되게 뻔뻔한 범인들이 하는 얘기인 것처럼 각인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얘기가 이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잘 보여줬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의 반전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그 소매치기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손. 처음에 다 웃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천변이 법정에서 소매치기 시연합니다. 실제 그 취객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소매치기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니면서 확실하다고, 저 전과자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주변에 많아요.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실제 억울한 분들이 많죠. 알고 있지만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억울한 증거가 별로 없거나 심지어 본인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최근에 그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을 일단 수사기관에 말하고 나면은 그걸 뒤집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취객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워놓고 천변이 이렇게 막 뭐라고 소매치기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 눈을 떠. 그 취객의 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매치기가 뒤에 서 있어.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결국엔 무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맞았어. 대단한 능력자였어. 그것도 오른손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형사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죄인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나오면은 하루에 최저임금의 5배를 곱해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그 형사보상으로 딸내미의 병원비를 버는, 어떻게 보면 유쾌한 드라마였지만 근데 정말 생각할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처벌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인가. 근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결국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자녀, 본인의 친한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똑같이. 네, 정말 맞거든요. 이번에 제가 무죄 받았던 사건도 정말 처음부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부강 증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찰이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기록도 요만해. 조사도 거의 안 했어. 이런 게 지금 만연한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뭐 만연했다고 할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히 처벌이나 이런 남에 대한 비난을 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누구를 돕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법률 콘텐츠 처음이었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